매출 누락이 왜 적발됐습니까? 매입과 매출의 숫자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국세청이 제조하는 그 숫자를 우리가 먼저 대조하면 됩니다. 건보 청구액, 카드 매출액, 현금 영수증 발행액, 자체 매출 집계액, 시술 재료 매입액, 이 5가지 데이터를 매월 교차 검증합니다. 동업종 비율 분석을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매입 매출 역산을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괴리가 5% 이상 발생하면 즉시 원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조사관이 동일한 분석을 실행하셔도 이상 징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같은 검증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문제만 보여드리고 끝내면 의미가 없겠죠? 그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희 USB 컴퍼니가 연매출 50억 이상 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리스크 제로 7레이어 시스템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7개의 레이어가 겹겹이 쌓여서 병원 전체를 감싸는 방어 구조입니다. 하나의 레이어가 뚫리더라도 나머지 6개가 지탱해 주고요. 7개가 모두 가동되면 뚫릴 진입로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레이어, 매출 완전성 검증 체계. 사례 1을 다시 떠올려 주세요. 매출 누락이 왜 적발됐습니까? 매입과 매출의 숫자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국세청이 제조하는 그 숫자를 우리가 먼저 대조하면 됩니다. 건보 청구액, 카드 매출액, 현금 영수증 발행액, 자체 매출 집계액, 시술 재료 매입액, 이 5가지 데이터를 매월 교차 검증합니다. 검증 방법은 국세청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업종 비율 분석을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매입 매출 역산을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괴리가 5% 이상 발생하면 즉시 원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 체계가 12개월 가동된 병원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사관이 동일한 분석을 실행하셔도 이상 징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같은 검증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조사관이 보실 것이 없으면 조사는 빠르게 종결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레이어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레이어, MSO 법인, 특수관계거리 적정성 설계. 사례 2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역 대가의 적정성, 그리고 용역의 실체였습니다. MSO 법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피하시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독립기업 간 거래 원칙의 충족입니다. 동일한 용역을 비특수관계 외부 업체에 의뢰하셨을 때의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는 이전 가격 산출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비교 가능한 외부 거래 사례를 수집하고 용역 유형별 시장 단가를 산출하여 MSO 법인에 지급하시는 용역비가 적정 범위 안에 있음을 문서로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용역 실체의 입증입니다. 인력 파견이시라면 파견 인력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병원 측 업무 지시서가 필요합니다. 마케팅 용역이시라면 월별 마케팅 전략 보고서, 외부 매체 집행 명세서, 성과 분석 데이터가 필요하시고요. 경영 자문이시라면 자문 보고서, 경영 회의록, 자문에 따른 의사 결정 기록이 필요합니다. 용역비를 지급하신 만큼의 산출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산출물이 없으시면 그것은 용역이 아니라 자금 이전으로 강조됩니다. 셋째, 경제적 합리성의 증명입니다. MSO 법인에 용역비를 지급하심으로써 병원의 실질적인 효율 개선이 발생했는가를 수치로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인건비 절감, 매출 증대, 운영비 축소, 이 중 하나라도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문서로 구비되시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부재하시면 두 번째 사례가 반복됩니다. 세 번째 레이어입니다. 인건비 구조 방어 설계.
연매출 50억 이상 병원의 인건비는 통상 매출의 35에서 50%에 달합니다. 금액으로 합산하면 연 17억에서 25억 수준인데요. 이 규모에서 구조적 결함이 생기면 추진 금액은 자동으로 억 단위가 됩니다. 네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직이 보수 구조의 실질 판정입니다. 계약서에 사업소득으로 기재되어 있으시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합니다.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근무 장소 지정 여부, 근무 시간 지정 여부, 병원 장비 전송 사용 여부, 환자 배정 권한의 소개, 이 네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이 병원 측에 있으시다면 이것은 근로관계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시면 4대 보험료 소급 추징, 원천 징수 누락분 추징, 가산세까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가족 임직원 급여의 적정성입니다. 배우자분, 형제분, 자녀분이 법인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각각에 대해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직무기술서, 근태기록, 성과평가기록, 그리고 동일 직군, 시장급여 수준과의 비교 자료까지요. 이것이 부재하시면 가공인건비로 판정됩니다. 가공인건비는 송금 불산입 처리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되는데요. 이중과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과급 지급 기준의 객관화입니다. 원장 재량, 이 표현이 세무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매출 달성률, 환자 만족도 지표, 근속 연수, 이런 객관적 산정 기준이 반드시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임원 퇴직급여 설계입니다. 정관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신가요?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송금 불산입됩니다. 한도 계산 산식을 정확히 적용하시고 정관 규정과의 적합성을 사전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레이어, 법인자금 운영 프로토콜. 법인자금 운영에서 세무조사 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항목은 5가지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업무 무관 부동산 취득, 특수관계인 대여금, 접대비 한도 초과,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입니다. 이 중에서 가지급금을 특별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급금은 연매출 50억 이상 법인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원장님이 법인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시며 그 순간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이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으신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고요. 장기간 미정리 시에는 상여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의도성이 인정되면 횡령으로 판단되실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존재하시는 병원이라면 세무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입니다. 조사관이 가장 먼저 가장 손쉽게 포착하시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매월 법인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자금 운용 적정성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송금 불산입 리스크가 있는 거래를 사전에 식별하고 발생 즉시 시정 조치를 실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5번째 레이어, 자산 이전 증여 승계 구조 설계. 세 번째 사례를 다시 떠올려 주세요. 10억 1천만 원의 추징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자산 이전의 의도가 아니라 방법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녀분에게 자산을 이전하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전 경로를 어떻게 설계하시느냐에 있습니다. 3가지 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적정 시가의 이중 검증입니다. 감정평가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상증세법상 보증적 평가 방법, 즉 기준시가와 유사매매 사례가와의 괴리까지 사전에 검토해 두셔야 합니다. 감정평가액과 국세청이 인정하시는 시가 사이에 괴리가 있으시면 국세청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2번째 원칙, 증여세의 정면 대응입니다. 증여세를 피하시려고 우회 구조를 만드시는 순간 그 구조 전체가 변칙 증여의 증거가 됩니다. 가업 승계 증여세 사례, 증여 재산 공제, 분할 증여 전략,
세법이 허용하는 도구를 정면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은 세금을 부담하시는 경로입니다. 세 번째 원칙, 자금 출처의 완벽한 소명입니다. 자녀분이 지분을 취득하시거나 부동산을 매입하실 때 그 자금의 출처가 100% 소명 가능하셔야 합니다. 소명이 불가하신 금액은 전액 증여 추정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위에서 설계된 자산 이전은 세무조사가 나와도 추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세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레이어, 법인카드 경비 3중 검증 시스템. 연매출 50억 이상 병원의 연간 법인카드 사용액은 통상 3억에서 8억 사이입니다. 이 금액에서 업무 무관 지출이 10%만 적발되셔도 추징 금액은 수천만 원이 됩니다. 3중 검증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발생 시점 기록입니다. 카드 결제 즉시 사용 목적과 참석자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시는 것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결제하시는 바로 그 시점에 기록을 남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는 주간 격리 검증입니다. 매주 격리 담당자가 전 건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1차 검증합니다. 증빙 미비건은 즉시 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3차는 월간 세무 전문가 검증입니다. 매월 세무 전문가가 송금산일 적정성을 최종 확인합니다. 접대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경조사비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11개월 가동되시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 건에 대해 업무 관련성 증빙이 완비됩니다. 세무조사관이 법인카드 내역을 열람하였을 때 모든 건에 대해 소명자료가 즉시 제출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시면 조사관도 법인카드 항목에서 더 이상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십니다. 파고드셔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레이어, 분기별 모의 세무조사. 일곱 번째 레이어가 전체 시스템의 정점입니다. 앞에 6개 레이어를 설계해 놓으시고 방치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조에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인력이 바뀌고 거래가 바뀌고 세법이 개정되니까요. 그래서 분기마다 모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모의 세무조사란 무엇이겠습니까? 국세청 조사관이 실제로 수행하시는 조사 절차를 우리가 먼저 수행하는 것입니다. 점검 항목은 5가지입니다. 동업종 비율 분석, 우리 병원의 매입 매출 비율이 정상 범위 안에 있는가, 특수관계 거래 적정성, MSO 법인 가족 임직원, 관계사 거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인건비 구조, 봉지기 계약, 가족급여, 성과급 기준에 변경 사항이 있는가, 법인 자금 운용, 가지급금, 업무 무관 지출이 새로 발생하지 않았는가, 자산 거래, 법인 자산이 취득, 처분 이전에 세무 리스크는 없는가. 매 분기 이 5가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다음 분기 전에 시정합니다. 이 시스템이 1년 이상 가동된 병원에 실제 세무조사 통보가 나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매 분기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신 것과 동일한 상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리스크 제로의 정의입니다. 세무조사가 두렵지 않으신 상태, 이것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크 제로 구조 설계를 말씀드리면 일부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금을 다 내라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구조가 깨끗하셔야 비로소 작동하는 절세 전략들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통한 실효세율 최적화, 임원 퇴직금 한도 설계를 활용한 소득 이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극 활용,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활용한 자산 이전, 공익법인 출연을 통한 상속 증여 전략. 이 전략들은 전부 세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합법적 절세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은 기본 구조에 하자가 없으실 때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조에 하자가 있으신 상태에서 절세 전략을 적용하시면 세무조사 시 그 절세 전략 자체가 탈세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략이라도 깨끗한 구조 위에 적용하시면 절세가 되고 허술한 구조 위에 적용하시면 탈세의 증거가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시고 그 위에 절세 전략을 설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시면 절세가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시는 겁니다. 국세청이 볼 것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국세청이 분석할 것을 우리가 먼저 분석합니다. 국세청이 지적할 것을 우리가 먼저 제거합니다. 그러면 세무조사는 두려우신 것이 아니라 원장님의 구조가 검증받는 절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세무사 한 분이 만드실 수 있을까요? 회계사 한 분이 가능할까요? 노무사 한 분? 변호사 한 분? 역시 어렵습니다. 인사, 노무, 세무, 재무, 법무 이 5가지를 하나의 설계도 안에서 동시에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한 축이라도 빠지시면 그 빈 한 축이 추징의 진입로가 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세무 구조는 만들어 놓으셨는데 노무적 실체가 부재하셔서 9억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산 이전을 하셨는데 상칙세법 검토가 누락되어서 10억이 발생하셨습니다. 5축을 동시에 보는 것. 이것이 저희 USB 컴퍼니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원장님의 병원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세무리스크 정밀 진단을 신청해 주시면 원장님 병원의 7레이어별 취약점을 분석하여 리포트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진단은 연매출 50억 이상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지만 월 진단 가능 수에 제한이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MSO 법인 설립하시면 무조건 유리한가, 판단 기준과 설계 원칙을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USB 컴퍼니 대표 김하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